2005년 1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복판에서 마치 영화 같은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가로운 토요일 오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은 너무나 더러운 차량 한 대를 발견하고는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찰과 눈이 마주친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왜 쫓기는지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었죠. 그리고 경찰 역시 이들이 왜 도망가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추격했습니다. 단지 걸리면 죽는다는 범죄자의 본능과 그것을 간파한 경찰의 예리한 총만이 존재했을 뿐이었죠. 3km에 걸친 치열한 추격전 끝에 경찰은 마침내 이들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붙잡은 이들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것은 고작 배터리가 빠진 고장난 휴대전화 한 대가 전부였죠. 하지만 바로 이 작은 단서가 7개월 전 묻혀버렸던 끔찍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은 고장난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배터리를 새로 구해서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보았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번호 제 친구 건데요. 제 친구는 7개월 전에 죽었어요. 살해됐다고요? 휴대전화의 주인은 다름 아닌 7개월 전 강원도 미시령의 한 야산에서 안매장된 채 시신으로 발견된 21세 젊은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생후 70일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죠. 2004년 5월 24일 집 근처에서 아들을 안고 외출했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일 후인 6월 15일 미시령에서 신만이에 의해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죠. 손과 발이 노끈으로 묶여있고 얼굴에는 청테이프가 감긴 채 마대자루에 들어있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함께 사라진 생후 70일 된 아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죠. 당시 이 사건이 있던 2004년은 나라 안팎으로 커다란 사건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아수라장이었던 국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와 촛불 시위,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인 알카에다에 납치되어 살해된 김선일 사건 등 굵직한 뉴스들에 파묻혀 사람들의 기억에서 빠르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휴대전화가 범죄자들의 차량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한 여성의 기괴한 집착이었습니다. 38세의 K 여인은 1990년에 결혼해서 1남 1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을 전후로 남편과의 불화가 심해지기 시작했죠. 반복되는 일상과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끼던 K씨는 그 무렵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나이트클럽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서울 중랑구 중화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죠. 상대는 33세의 C씨, 5살이나 어린 트럭 운전기사였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상당한 재력까지 갖춘 C씨에게 K씨는 완전히 매료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법적으로 다른 남자의 아내였고 두 아이의 엄마였던 겁니다. 그러나 불같은 사랑에 빠진 K씨는 이 모든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했죠. 먼저 K씨는 C씨에게 자신을 미국 교포로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단 2달 만에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가출해서 C씨와 동거에 들어갔죠. 하지만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 법입니다. K씨는 C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 더욱 위험한 거짓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임신했다는 거짓말이었죠. 문제는 K씨가 이미 둘째 출산 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는 이 거짓말로 C씨와의 결혼 약속까지 받아냈죠. K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3년 11월 K씨와 C씨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죠. 하지만 이 결혼식 자체가 완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K씨는 아직 첫 번째 남편과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K씨가 결혼식 하객들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일당 5만원씩 주고 가짜 친지와 하객 수십 명을 동원했죠.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K씨는 C씨 집안으로부터 해외 원정 출산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결혼 3개월 후인 2004년 2월 K씨는 미국 친정에서 아이를 낳고 오겠다며 집을 나와 서울 천호동의 친구 집에 숨어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K씨의 상황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정작 아기는 없었으니까요. K씨는 먼저 미혼모 보호시설에 접촉해서 입양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K씨는 더욱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K씨는 2004년 3월 초 결혼식 하객을 동원했던 심부름센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센터 대표인 제이모 씨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죠. 신생아를 구해주세요. 착수금으로 4천만 원을 드릴게요. 그리고 성공하면 3천만 원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총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당시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제이 씨에게는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죠.
J씨는 K씨의 의뢰를 수락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던 자신의 처남과 친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를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전국의 보육원과 병원 신생아실을 돌아다니며 기회를 노렸지만 삼엄한 경비 때문에 아이를 훔치는 것은 불가능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K씨의 독촉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정씨 일당은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직접 아기를 납치하기로 한 겁니다. 2004년 5월 24일 오후 2시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의 한 주택가에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J씨의 처남과 친구 총 2명이 차량 2대를 이용해 이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납치할 수 있는 신생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생후 70일 된 아들을 안고 외출하던 아기 엄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21세의 젊은 엄마는 아기를 안고 평범하게 산책을 나온 것뿐이었죠. 범인들은 아기 엄마를 은밀하게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좁은 도로에서 차량 2대로 길을 막아선 후 아기 엄마와 아기를 강제로 차 안에 밀어 넣었죠. 아기 엄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아기 엄마와 아기를 차에 태우고 은밀한 곳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이날 오후 J씨는 아기의 삼촌으로 위장해서 K씨에게 납치한 아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드디어 K씨가 그토록 원하던 자신의 아이를 손에 넣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범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기 엄마의 존재였죠. 아기를 빼앗기고는 아기를 돌려달라며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납치 사실이 들통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판단한 범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2004년 5월 25일 범인들은 아기 엄마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강원도 고성군의 한 야산에 안매장했죠. 한 젊은 엄마의 생명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범인들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넘겨준 후에도 J씨 일당은 K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했거든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5회에 걸쳐 총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했습니다. 한편 K씨는 태연하게 해외 원정 출산에서 돌아온 세댁 행세를 하며 시시와 행복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죠. 유괴된 아기의 남편은 아내와 아들이 사라진 후 8개월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전국을 헤매며 단 하나의 단서라도 찾으려 노력했죠.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남편은 통곡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은 반드시 찾아내겠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들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J씨가 아기 납치에 사용했던 승합차는 사실 납치 사건 보름 전인 2004년 5월 충남 천안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J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2005년 1월 21일 J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지나가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순찰차가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뺑소니 수배 차량임이 확인된 겁니다. 깜짝 놀란 J씨와 동승자는 추운 겨울날 식은땀을 흘리며 경찰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그대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3km의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죠. 차량을 수색하던 경찰은 조수석 서랍에서 배터리가 빠진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누구 거냐? 라고 물었지만 정씨 등은 길에서 주워온 것이라며 엉성한 변명만 늘어놓았죠.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수상한 태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량에 지저분하게 흙이 묻어 있었고 트렁크에는 삽과 장갑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담당 형사는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회사에 의뢰해서 망가진 휴대전화의 메모리를 복구했죠. 그 결과 13개의 전화번호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전화를 걸어봤지만 대부분 결번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죠. 경찰인데 주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아주려고 한다고 말하자 상대방이 갑자기 경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죠. 휴대전화 주인이 죽은 건 모르세요? 제 친구는 7개월 전에 살해당했어요. 휴대전화 주인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J씨 일당을 살인 용의자로 특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체 아기는 어떻게 했어? 전모를 파악한 듯한 형사의 추궁에 J씨 일당은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죠. 그리고 드디어 K씨의 정체와 이 모든 사건의 배후가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005년 1월 23일 새벽 아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철저한 보안 체제 속에서 K씨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K씨는 왜 내 아들을 빼앗아 가느냐, 당신들이 누구냐며 거세게 저항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K씨의 집에는 고가의 명품 유아용품들이 가득했고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예방접종도 빠짐없이 이루어져 있었죠. K씨는 아기를 시시의 호적에 올리고 정말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에 연행된 K씨는 그 사람과 살고 싶었다며 미혼모가 낳은 버려진 아이를 원했을 뿐 이런 일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J씨 일당도 죽일 의도는 없었다. 너무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당황해서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직접 살인을 저지른 J씨의 처남과 친구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영아 납치를 청부한 K씨와 납치를 지시한 J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죠. 당시 담당 판사는 가치관이 전도된 여자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의 비극적 만남이 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폐륜적 납치와 살인을 불러왔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선고했다고 합니다. 8개월 동안 생업을 팽개치다시피 하며 아들을 찾아다녔던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을 되찾는 기쁨과 동시에 원통하게 죽임을 당한 아내를 생각하며 오열했죠. K씨와 J씨는 2009년 만기 출소했으며 아이는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어엿한 성인으로 잘 자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과 집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사례입니다. K씨의 그릇된 욕심은 납치된 아기의 가족은 물론 자신의 원래 가족과 새로 결혼한 남편의 가족까지 총 3가족을 풍비박산냈죠. 만약 K씨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만약 J씨가 돈에 눈이 멀지 않았다면 아기는 지금도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 앞에서는 모성도 인간성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2004년 5월 24일 평범한 산책으로 시작된 하루가 한 가족에게는 영원한 이별이 되었고 8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휴대전화 하나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휴대전화는 결국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는 다행 메시지가 되었던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